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회견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법관 문건, 즉 법관 사찰 문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 사찰 문건이라는 희한한 프레임을 갖다 만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하고 수사 의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듯 보이자 어쨌든 굿캅, 자기는 선한 그와 같은 이미지를 갖다 유지하는 가운데 좌파 세력들에게 총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그 사태로 말미암아 혼란한 정국이 초래된 데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와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진통이다. 즉 뭐냐니까, 자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목을 잘라라. 지금 윤석열 목을 자르는데 여러가지 방해 요인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 좌파 세력들은 총 걸게 하라. 그래서 어제 나왔던 것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및 수도자 모임 4,000명이 프레카드를 내걸고 윤석열을 규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에 이제 판사수는 3,000명이 좀 넘습니다.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8년 김명수 대법원 때 상설화된 겁니다. 그 125명 이 법관회의, 물론 그 중에는 강경한 사람도 있고 온건한 사람도 있고 중도적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 전국 법관회의에서 보니까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필두로 하여 한 18명의 강경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뭘 주도했냐 하니까, 자 이번에 판사 문건을 갖다가 연말 정례 회의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자 해갖고 긴급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법관들은 이게 뭐야? 특히 125명 이른바 대표 판사들 입장에서도 뭐지? 그래서 일단 상정된 안건을 놓고 이것을 의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격론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어제 오후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추미애 윤석열로 인한 혼란한 정국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다 하고 이 강경파들의 등에다 힘을 잔뜩 실어준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설 때마다 일이 꼬입니다. 어제도 보니 격론이 붙었습니다. 장창국 부장 판사를 비롯한 18명 강경파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어디 감히 검사가 판사의 무슨 동향을 파악하느냐, 성향을 파악하느냐, 이건 사찰이다 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반면, 대다수 80%가 넘는 판사 대표들은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건 너희 주장일 뿐이고, 어쨌든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에서의 본안소송 가처분은 받아들여졌죠. 조미연 부장판사가 받아들여갖고 윤석열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칫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또 이런 것들 의견을 갖다가 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공식 의견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와 재판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특히 보면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표로 나온 판사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그 의결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 아니냐. 왜 정치판 싸움에 왜 우리 법관들이 끼어들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125명 중 120명이 참석을 했고, 그 중에 117명이 표결에 참가해서 96명, 82%가 반대했고, 다음에 21명만이 찬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집요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집요한 게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의 원안. 또 원체 보면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그러면 조금씩 수위를 갖다가 낮춰서 수정하는 무려 6개를 냈답니다. 근데 그 7개 모두가 부결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도 대다수 판사들은 양심적이고 또 나름대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 이쪽 오른쪽에 법원 건물 앞에 있는 내이죠. 원래 대법원 안에 가면 이 법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법의 여신상은 좀 우리 한국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틀고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저울에는 하나는 법과 하나는 사실을 놓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법관의 역할이죠. 근데 우리의 법의 여신상과 그리고 오리지널 서양의 법의 여신상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법의 여신상 눈을 번쩍 뜨고 있습니다. 근데 오리지널, 그러니까 옛날 로마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법의 여신상의 모습은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린 채 오로지 보면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그 역할을 합니다. 좌고 우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25명 중 반대표를 던진 96명은 최소한 법관은 왜? 법관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없습니다. 검사는 비록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을 죽일지 말지,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단할지 말지는 오로지 판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의심을 갖다가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자기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소하는 거죠. 그를 놓고 이 사람은 죄가 있으니 징역 5년에 처하라, 다음에 무기징역에 처하라,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사형에 처하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오로지 판사입니다. 그럴 때 판사는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진짜 아무리 정치판이 그야말로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항상 눈을 가리고 세상 만사에 관심 두지 말고 세상 만사에 이리저리 좌고 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라, 균형을 잡아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 정신이기도 하고 원래 법제도, 사법제도의 근본적 패러다임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판사 중에도 상당 부분, 법관 중에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자, 몇 명만 들어볼게요. 언뜻 기억나는 사람만.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인 MB 대통령을 갖다가 각하빈엿 얘기하던 서기호 판사가 있습니다. 서기호 판사 결국 각하빈엿 해갖고 이제 법관 제2명에서 탈락하자 정의당으로 빠지를 달았죠. 또 현재는 변호사라고 있습니다만은 MB 대통령을 향해서 각하새끼 짬뽕, 나가사키 짬뽕을 흉내는 패러디한 거죠. 각하새끼 짬뽕이라면서 대통령을 갖다가 조롱했던 이정열 판사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사법부부터 장악했습니다. 춘천지법원장이었던 김명수 씨를 일약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입니다. 대법원장에 발탁한 것입니다. 군대를 이야기하면은 저쪽 어디 일선에 있는 어느 사단장을 군단장도 거치지 않고 3스타도 거치지 않고 바로 육군대장, 육군참모총장에 앉힌 거랑 똑같습니다. 파격적 인사죠. 그러니 김명수 대법원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법부 내 좌파 성향, 자기들은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진보 좌파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현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양쪽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역임을 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씨는 문재인 씨가 바라는 대로 현재 대법원을 갖다가 자기 진보 좌파 성향의 대법관들로 차곡차곡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메워나가기에 앞서서 뭘 먼저 했을까요? 전임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을 단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또 패러다임이 뭐냐니까 그 프레임이
사법농단입니다. 그래서 박병대 대법관을 비롯한 그런 대법관들을 갖다가 다 기소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갖다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때 그 쳐넣은데 행동대장 좀 나쁘게 얘기하면 똘마니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2017년 후반기, 즉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2018년 출범할 때까지 그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막 이른바 홍위병 마냥 설치기 시작했고, 그들이 원래는 각급 법원별로 있었던 법관회의를 전국 단위로 하나 묶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개최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입니다. 그때 전국 법관 대표회의 2018년 출범하자마자 양승태 사법부, 전임 양승태 사법부를 단죄하는 행동대 홍위병으로 설쳤던 거죠. 그러나 뭐 세월이 이제 이미 2년이 지나고 또 구성원도 많이 바뀌니까 어제는 그런 가운데도 최소한 이제 임기가 1년 5개월밖에 남지 아니한, 임기가 1년 5개월밖에 남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히려 극렬하게, 악랄하게 보면 대못을 치고 폐악을 부리는 문재인 정부, 또 그 행동대장인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와 같은 꼭두각시 노름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보인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단 문재인 대통령 총돌격 명령 내렸습니다만은 법관회의에서 일단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12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목을 자르기 위한 그들의 발걸음은 가열차게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제 전국 법관회의에서 7전칠패한 문재인, 추미애 그들과 동조하는 또 그런 그 내부에 있는 한 21명 정도의 뭐 법관들, 일단 7전칠패했습니다만은 또 오늘은 무슨 짓을 할지 한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